자, 마무리 짓도록 하자. 몰라, 이번 시간에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눠준 계정 자료는 잘 가지고 계시고, 어디냐면은 지금 몰수 파트 하고 있습니다.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추징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지. 아까 3번 케이스까지 봤는데 이제 4번 케이스 한번 보자. 요 369페이지 맨 밑에 미연번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4번 케이스를 본다. 자, 4번 케이스는 이제 요런 케이스입니다. 가업을 둘 다 공무원이야. 둘 다. 병이라는 업자가 이 두 공무원한테 뭔가를 부탁하고요. 두 공무원한테 동시에 이렇게 뇌물을 갖다가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달해줘. 자, 두 공무원한테 하여튼 뭔가를 부탁하고 이렇게 1억을 갖다 바칩니다. 1억을.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두 공무원은 사이좋게 n분의 1씩 나눠 먹겠지. 1억을 사이좋게 5천씩 나눠 먹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딱 걸린 거야. 딱 걸려가지고 이 두 놈을 수뢰죄로 유죄 판결 선고할 건데, 당연히 이제 몰수 추징해야지. 이제 소비를 한 이유라서 몰수할 건덕지는 없고 추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원칙 하나 기억하자. 원칙.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먹은 만큼 더한다라는 원칙. 몰수 추징 원칙 중에 하나야. 예. 먹은 만큼 더한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 당하지, 자기가 받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당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원칙이야. 개별 추징 원칙. 예.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추징당한다. 그 판례 한번 보자. 동그라미 미음. 공동 피고인의 추징, 개별적 동그라미 꽝. 그러니까 먹은 만큼 더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동그라미 했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재밌습니다. 개별적인 수뢰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자, 평등에다가 동그라미 꽝. 요게 5번째 케이스. 개별 추징 원칙 놔두고 이거는 나중에 연대 추징 예외는 나중에 보자. 요 5번 케이스 보고 나서. 자, 이거는 뭐냐. n분의 1씩 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온다.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뭐 병이라고 하자. 병이라는 업자가 있어. 야, 일 좀 부탁하자 하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 찔러주려고 하니까 노! 이랍니다. 야, 돈 받으면 임마 들킬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나는 돈보다 술이 더 좋다. 술로 사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가. 술도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자, 좋아. 그래, 술 사줄게.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떤 룸살롱으로 오너라. 얘가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을 잡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갑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렇네.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내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면 안 되냐?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괜찮다. 같이 먹자. 너희 친구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이 자기 친구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친구, 동네 친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동네 친구 한 명을 그 뇌물 받는 술자리에 합석시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술을 처먹는데 나중에 술값 계산을 해보니까 총 300만 원 나왔습니다. 당연히 300만 원, 300원이 아니고 300원. 말도 안 되지.
자, 당연히 술값 300만 원은 누가 지급했다? 업자가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덜통이나 딱 걸렸지. 값, 술액제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당연히 이제 몰수 추징 들어가야 될 건데 술이 지금 있냐? 없잖아. 자, 다 전부 다 자기 뱃속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추징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노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이 사안은 몰수 사항인가? 이 사안은 추징 사안인가? 에이, 그런 문제는 안 놉니다. 얼마를 갖다가 몰수 추징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세 명이서 처먹었는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먹은 만큼 토한다 라고 했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라면은 공무원이 먹은 술 그 리터 있지. 공무원이 먹은 술 리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 그리고 얘가 처먹은 안주 그 윗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전에 먹었던 그 안주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계산해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불가능할 때 이제 n분의 1 한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할 때는. 도저히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 술 리터를 어떻게 측정하며 또 먹었던 안주를 갖다가 뭐 윗속에 손을 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일일이 그거 갖다가 얼마다 계산할 수 없잖아. 이럴 때는 이제 n분의 1 합니다. 어떻게 n분의 1 하는가 봐봐. 얘도 그 술자리 있었지. 얘도 술자리 있었고 얘도 술자리 있었고. 자, n분의 1 하면 각각 얼마씩 처먹었다? 각각 100만 원씩 처먹었다 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지? 100 얘도 있었잖아. 얘도 있었으니까 아니 업자 자기가 처먹은 것을 공무원이 처먹었다 이거는 그렇게 말 못해. 그지? n분의 1 일단 딱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친구가 먹었다라고 평가된 요 100만 원은 네가 100만 원 뇌물 받고 친구한테 뭐 소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공무원은 총 얼마 먹었다? 200 먹었다 라고 계산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야. 그래서 요 사안에서 수뢰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요게 결론입니다. 됐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마무리 줄까? 예. 원래 먹은 만큼 토한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은 토하지 않는다. 즉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 내가 받지도 않은 걸 왜 토해내냐? 돈도 없는데. 근데요, 자기가 먹지도 않았는데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연대 추징 예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죄들이. 연대 추징 예외 범죄들은 일단 외국과 관련된 범죄여야 돼. 외국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마약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요 두 종류 범죄와 관련해서 저렇게 공동 정범들이 돈을 처먹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도 개원해야 돼. 어찌된 경우인지 한번 보자. 외국과 관련된 범죄들. 이거 외워놓으면 좋는데 지금 당장에는 무리일 거다. 예, 뭐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어차피 100점 받을 수 있는 내공을 갖다가 기르자면 이거 결국은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세법. 이건 지우자. 다 끝났으니까. 외국과 관련되지? 미랑단속법. 외국과 관련되죠? 예,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외국한 관리법. 뭐 관리법 이런 거는 포인트 잡지 말고 이런 것들만 포인트 잡아놔라. 관세, 미랑, 외국한. 알지?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렇게 달러를 갖다 보낸다. 엔화를 보낸다. 라고 하면 이제 외국한 관리법 위반죄가 되는데 요것도 외국과 관련되지? 예, 그 다음 하나. 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 회장들이 외국으로 미리 대한민국 국내 재산을 도피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전쟁 날까 싶어서. 그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국외재산 도피죄. 국외재산 도피죄라는 게 있어.
바로 이것도 외국과 관련되잖아. 관세, 미랑, 외국한, 국외재산 도피, 그 다음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은요, 연대 추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병이라는 뽕쟁이가 있고 정이라는 뽕쟁이가 있다. 이제 마약쟁이들이지. 얘들이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판매 수익금이 총 1억입니다. 마약 수익금이 1억. 자, 근데 사이좋게 이제 얘들은 뿜빠이 합니다. 1억, 1억씩. 5천, 5천씩. 이렇게. 마약. 자, 딱 걸렸어. 그럼 이제 추징을 할 사안이죠. 예, 범죄와 관련된 돈이니까 추징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원칙대로라면은 5천 너, 쳐넣었잖아. 자기 뱃속으로. 그러니까 5천씩 추징당하겠지만은, 우리 판례는요,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전부 추징이야. 그러니까 1억 전부 다 받아낼 때까지 누구한테 얼마든지 어떻게 추징하는지 이거는 국가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도망갔어요. 해외로. 도저히 찾지 못해. 그러면 국내에 남아있는 갑으로부터 1억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안 되고 1억 총 2억 그건 안 되고, 예. 범죄 수익이 1억인데 2억을 갖다가 추징한다. 국가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되고 1억을 갖다가 받아낼 때까지 누구한테 얼마든지 추징해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얘는 재산이 없다. 그럼 니는 1,000만 원. 얘는 재산이 많다. 그럼 니는 9천만 원. 얘가 먹은 것은 5천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도 토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추징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이런 범죄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됐지? 그 외에는 개별 추징 원칙입니다.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비협번 추징에 관한 판례 현관패 추징가액 산정 시기는 현관패 판결 선고 시 아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몰수 추징하려면은 범죄 관련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지. 예, 근데 비번 봐봐. 공소사실에 관하여 A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에다가 줄박. 범죄가 존재 부존재. 범죄 부존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미 공소시효 못합니다. 공소 제기를 못합니다. 근데 무슨 범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몰수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C번은 지금 할 단계 아닙니다. 그 정도 하고. 사, 오. 요것만 마무리 6번, 7번. 요거는 이제 몰수 추징은 마무리 짓자. 업자가 있다.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자, 공무원에게 어업자가 1억을 아까와 같이 똑같이 줍니다. 주는데, 자, 공무원이 어업자의 부탁한 일을 갖다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들어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얘가 무슨 일을 부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얘가 부탁한 일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요런 것도 키워드다. 공무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다음 공무원 독자적 판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스스로 독자적, 딱 똑같은 말이지. 스스로 판단, 독자적 판단으로 도저히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요 받은 1억 중에 절반 5천만 원을 자기 상관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상관한테 그 일을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갑은 자기 수중에 5천만 원만 떨어진 거지. 나머지 5천만 원 자기 상관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그지? 근데 딱 들켰어. 근데 우리 판례야, 이런 경우는요, 수뢰자로부터 1억 전부 추징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으로, 독자적 판단으로
자기 상관한테 이렇게 5천만 원을 교부하는 것은요, 그냥 소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소비. 그러니까 네가 임마 1억 받고 1억 중에 5천만 원은 다른데 사용한 거야. 소비한 거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너 1억 전부 다 먹은 거야. 1억 다 내놔. 이렇게 우리 판례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 유사한데 한 문구 때문에 완전히 결론이 딴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 7번 케이스 한번 보자. 어떤 경우인지 봐봐. 이제 여기 마지막이다. 모수 추징.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요. 똑같아. 어리라는 업자가 있어. 1억을 줄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을업자가 1억을 갖다가 주면서 갑한테 딱 지정을 합니다. 지정. 무슨 지정을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너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1억을 주는데 얘 입장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혼자만으로는 절대 그 부탁한 일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지정하는 대로 이 돈을 너희 상관인 병한테 5천만 원만 갖다 줘라. 요렇게 얘가 처음부터 지정합니다. 지정. 그래서 정례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갑 공무원이 이게 아니죠. 뭐 스스로 판단, 독자적 판단으로 준 게 아니라, 자, 이제 키워드. 요게 눈에 팍 들어야 된다. 정례자로부터 받은 그 지시에 따라 5천만 원을 병에게 교부했다. 근데 받은 지시라는 말이 팍 들어와야 돼. 실제 시험장에서는. 받은 지시에 따라서 5천만 원은 자기가 먹고 5천만 원은 자기 상사가 먹고, 예, 요런 경우라면은 요때는 공무원 5천만 원만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5천만 원만 추징합니다. 요게 있고 없고 차이. 알겠나? 예. 자. 근데 봐라. 이 표현이 맞는가 틀린가. C번 D번은 볼 필요 없어 지금. C번 봐봐.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알선수리한 건품 중 일부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유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교부했다 이 말이지.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나 봐봐. 그 부분의 이익을 제외한,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나머지 건품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교부한 것 제외한 나머지만 모수 추정한다 이 말이네. 근데 요 지문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받은 취지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엉터리.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삽입 플러스 삽입시켜라. 받은 취지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받은 취지. 받은 취지. 이게 빠지면은 전부야, 전부. 이게 빠지면은 전부 모수 추징해야 돼. 됐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371페이지 명예형. 예.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이제 명령인데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43조 자격상실, 뭐 자격정지, 어떤 자격이 상실되고 어떤 자격이 정지되는가 한번 봐봐. 뭐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그 다음에 2. 선거권, 피선거권. 근데 선거권 밑에다가 적어라. 선거권 밑에다가 예전에 내가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 결정의 차이를 말해줬나? 한 말한 적 있어? 그러면 그 선거권 그거는 뭐 굳이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암기할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 그거는 밑에다가 그냥 헌법 불합치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옆에다가 살짝 뭐 위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 선거권까지 뭐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했다라고 봐가지고 하여튼 위헌 결정 났어.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넣을 거고 이거는 나중에 뭐 최신 그 판례 최신 법조문 강의할 때 그때 좀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그럼 일정 기간만 좀 숫자 기억하면 되겠네. 44조 봐봐. 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형합행 1년 이상 15년이야. 여기서 판사가 재량껏 자격 정지 선고를 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좀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수뢰죄 유죄 판결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경찰 공무원 자격이 정지가 돼. 이런 걸 갖다가 당연정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야, 너 만기 출소 후 한 3년 정도 더 뭐 경찰 공무원 자격 정지다 라고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를 선고정지라고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너 징역 5년 이렇게 선고하잖아. 그러면 징역 5년 동안은 반드시 그냥 그 교도소 수감 중에는 반드시 자격이 정리가 돼. 그 뭐 용어 정리만 좀 하도록 하자. 37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당연정지가 금방 했던 말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 줄박, 딱 그까지만. 그 다음 넘어가자. 선고정지 줄박. 선고정지는 이제 별도로 만기 출소한 이후에 별도로 몇 년 정도 자격 정지 선고하는 것을 이제 선고정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의 경중, 뭐 논의의 필요성 이런 거는 보지 말고 형의 경중 기준 한번 보자. 아까 내가 말했죠. 뭐 이런 거. 아까 5년이었지. 5년 이상 10년이야. 그 다음에 7년 이상 8년이야. 요게 A제고 요게 B제였던가? 그지? 그때 이게 비교했잖아. 어떤 것이 더 중하다? 피고인한테 최악의 경우를 그냥 상정하고 판단하면 돼. 이게 더 중하잖아.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을 거다. 그 다음 50조 1항 아까 했던 말이고, 아까 했던 말이고, 단 이야기는 뭐 할 필요 있겠나? 생각해봐. 아까, 자, 징역하고 금고를 비교한다면 어떤 형이 더 중하다? 다만, 징역이 더 중한다라는 것은 연수가 동일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징역과 1년 금고일 때, 당연히 이게 더 중하지. 이건 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지. 무조건 뭐 징역이 중하냐?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1년 징역과 10년 권고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해? 그래,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지? 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서술되어 있는데, 에이구, 이런 것도 참고도로 그냥 보면 된다.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374 형의 양정.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선고 형량을 정하는 그것을 형의 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선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죠. 예, 판사의 권한. 사실 이거는 판사가 봐야 될 파트입니다. 경찰관이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그 용어 몇 가지만 좀 처리하고 이제 가면 돼. 집어치워라. 안 논다. 형의 양정의 단계라고 돼 있는데, 저 오른쪽 봐봐. 알고 가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용어들 3개 있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요 정도만 좀 기억하면 돼. 자, 법정형은 국회의원들이 법조문으로 일정한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법정형이다라고 한다고 했지. 예,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이게 바로 살인죄 법정형이었잖아. 그러지? 그 다음 처단형은 뭐냐면, 처단형 동그라미. 법정형을 기준으로, 자, 가중 감경한 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얘가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도 자수를 합니다. 그럼 뭔가 혜택 줘야 되겠지. 예, 자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임의적 감면 조치를 해줍니다. 임의적으로 해주는데, 자,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자수라는 조금 착한 행위를 했다면 감경을 한다. 예, 면제가 아니고 이제
강경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2분의 1 합니다. 예, 2분의 1. 근데 이거는 2분의 1 의미 없지. 그래서 이거는 사형 강경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와. 그 다음에 무기 강경하는 거 2분의 1 의미 없지. 이것도 어떻게 강경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요거는 암기해주지. 유기징역. 이거는 2분의 1. 어떻게 할까? 5년 이상이니까 뭐 2년 6개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 5년 이상이라고 됐으면 요 뒤에 생략된 것은 몇 년이야? 그렇지, 30년이야. 30년이야.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 또 감경해 줍니다. 그러면 야 15년. 예. 근데 그런 산수는 안 논다. 예, 그런 산수는 안 나온다. 다만 용어 알아두라고. 그렇게 원래 법정형을 기준으로 뭐 2분의 1 감경하거나 또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했지. 2분의 1 가중한 계산된 형을 갖다가 처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처단형을 기준으로 판사가 재량껏 선고하는 형을 선고형 이렇게 표현하고, 선고형 이건 암기할 필요 없지 뭐. 처단형만 좀 신기하니까 암기하면 되겠네. 형의 가중 강경 사유가 있는데 보지 마라. 이걸 갖다 전부 다 암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형의 강경. 우리가 아는 거 확인 한번 해볼까? 기억하고 있는가? 자, 옛날에 그 심신미약자 있지.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 밑에 있는 그 도표 말하는 겁니다. 심신미약자 어떻게 처단하더라? 필요적 강경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지금 당장 안 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농화자도 마찬가지. 중지범 아닌데, 자, 중지범은 중지미수를 뜻하는데 필요적 감면이라고 적어놔야지. 예. 필요적 강경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필요적 감면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종범은 필요적 강경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 53조 한번 봐봐. 그 밑에 작용강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법적인 가중사유, 법적인 강경사유 다 계산했어요. 다 계산했는데 판사가 피고인 얼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판사가 진짜 재량껏 맨 마지막에 한 번 딱 강경하는 조치를 갖다가 작용강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용강경 어떻게 합니까? 역시 2분의 1이야.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냥 범죄인이 불쌍해 보일 때, 뭐 이런 말입니다. 불쌍해 보일 때, 작용하여 그 형을 요걸로 또 시험 장난치대.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에다가 형광펜. 나머지는 판례할 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형면제. 예, 이미 다 이전에 다 봤던 내용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도표 있잖아. 형의 가중강경면제. 이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 다음 378. 자수 자복 한번 보자. 자수는 익숙한 단어인데 자복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한번 보자. 자, 52조.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한테 자수 안 됩니다. 수사 책임 있는 관서, 뭐 경찰서, 주로 경찰서지 뭐. 경찰서에 자수할 때만 자수로서 인정되는데 자수 효력은 무조건 안게 된다. 현관펜 준비해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현관펜. 유식하게 임의적 감면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자복은 잘 안 놉니다. 근데 자복은 결국 자수 효력과 동일한데 이제 개념이 좀 틀리지. 자복은 뭐냐면은 반의사불벌죄 전에 한번 말한 적 있지. 반의사불벌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싹싹 비는 것을 자복 이렇게 말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 예라고 했는데 기억나죠? 예. 폭행 가해자가 때려놓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싹싹 빕니다. 물론 합의금 두둑히 챙겨가야 되겠지. 그렇게 피해자한테 싹싹 비는 것을 자복이라고 하는데 혜택은 자수하고 똑같아. 예, 임의적 감면, 그렇지. 아예 안 논다. 보지 마라. 그 다음에 판례는 다음에 보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기초 개념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380 봐봐. 형의 가감내.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경,
그다음 임의적 감면, 강경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 그럼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강경하느냐? 면제는 쉽지. 그냥 뭐 형 면제 판결 때리면 됩니다. 그럼 가면서 풀려나. 근데 강경인데 이거 뭐 판사 마음대로 뭐 한 50년 강경, 한 20년 강경 판사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 그건 안 돼. 원칙적으로 아까 말했다. 유기 같은 경우를 강경할 때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근데 잘 봐봐. 155조 잘 나오진 않는데 신기하니까 1번, 2번 구경문 일단 먼저 하고, 사형을 강경할 때 아까 딱 정해져 있다고 했지. 무기 20년 이상 50년이야. 외우지 마라. 2번 무기를 강경할 때 딱 정해져 있다고 했지. 요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3번만 현관펜. 형기의 2분의 1에다가 현관펜. 이게 원칙입니다. 형기의 2분의 1. 딱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380. 내가 웬만하면은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라고 안 하는데, 요거는 3, 40년 전통 있는 두 문자라서 어쩔 수 없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두십시다. 각턱 누벅정제.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갑이라는 한 피고인한테 가중할 사유도 있고요. 또 자수라면 강경사유제, 또 강경할 사유도 여러 개 있어. 이렇게 가중사유, 2분의 1 가중사유도 여러 개 있고 2분의 1 강경사유도 여러 개 있어.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산수 계산하느냐 라는 조문입니다. 각턱 누벅경작이.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요 그냥 요 법조문 그대로 그냥 시험이 나오니까 두 문자로 무조건 한 게 탁턱 누 법 경 작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강론에 특별히 이렇게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습법만 그냥 기억하면 된다. 보통 상습법 2분의 1이거든. 2분의 1 가중 먼저 하고요. 그 다음 특수교사 방조. 기억나는 건 모르겠다. 왜 상명하복 조직을 이용한 교사방조범 가중하는 게 있었잖아. 뭐 그냥 그거 가중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막 외우지 마라. 일단 요 두 문자만 각턱 누벅정작 그만 외우면 돼. 그 다음 누범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자 분명히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가지고 열심히 콩밥 먹고 반성할 줄 알았는데, 만기 출소하자마자 아주 초단기간 내에 또 죄를 범하는 놈을 누범이라 말하는데, 이거는요 가중입니다. 가중이지. 가중사유인데 보통 가중이든 강경이든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기준인데, 요거는요 2입니다. 2 곱하기 2 합니다. 그것도 장기야.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법률상 강경입니다. 각턱 누벅경작할 때 그 법은 법률상 강경. 아까 배웠잖아. 중지미수, 자수, 그 다음에 뭐야 뭐 그런 거 심심이야. 여러 개 쓸 수 있지. 그러면 전부 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돼.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 이거는 뭐고? 이게 바로 실체적 경합, 가중. 얼마? 장기의 뭐? 2분의 1이었지. 요거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장기 2분의 1 계산합니다. 그 다음 요게 뭘까? 아까 말했던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불상해가지고 강경 조치해 주는 거. 작용 강경을 말합니다. 근데 뭐 이 두 문자만 이제 기억해라. 각턱 누벅경작 딱 요대로 나옵니다. 요대로 순서 살짝 바꿔줘. 틀린 점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상 강경 안 봐도 돼. 쭉쭉 넘어가십시다. 382 양형. 선고 형량을 정하는 건데, 그 양가로 1번 양형의 1, 2, 3, 4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 형량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옛날 20년 전, 30년 전 기출문제 중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두 개가 있어. 그것만 체크하면 돼. 요거 외우면 안 된다. 1, 2, 3, 4 이거 외우면 안 돼. 뭐 종합적으로 그냥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고 형량을 정합니다. 자, 아닌 것 두 개만 체크하자. 선고 형량을 정하는데 남자 여자 성별을 고려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돼. 성별 X. 옛날에 그거 집어넣고 틀린 집은 만들고 그랬다. 그 다음
선고 형량을 정하는데 기독교다 불교다 종교를 고려해서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안 돼. 종교 X 딱 두 가지만 X다라고 기억해라. 나머지는 외우지 마. 그 다음에 383 뭐 형면제 안 봐도 되고 38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다가 현관편. 요 용어 자체를 현관편해라.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뭔지 알죠? 어떤 피의자가 구속수사 당할 때 확정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어 있는 일수 있잖아. 예, 그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말한다. 근데 요 법 조문 중에서 그 전부라는 말만 현관편. 전부. 갑이 판결 선고 전에 이제 얘가 이제 도망 염려가 있었나 봐. 그래서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이 됩니다. 근데 그 구금된 일수가 총 20일이었대. 근데 나중에 유죄 판결 선고되는데 1개월 징역이 선고된다면 20일 전부 카운트 시켜줘야 돼. 무슨 이야기죠? 20일 전부. 그러니까 얘는 10일만 그 교도소에서 지내면 만기 출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왜 전부를 강조하는가 하면 옛날에 어떤 판사들 중에서는 20일이 아니라 뭐 자기 마음대로 1일만 카운트, 그 다음에 이틀만 카운트 이렇게 한 그 미친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때려버립니다. 사실은 요게 전부라는 말 있지. 사실은 전부라고 예전에는 돼 있지 않고 그 밑에 봐봐라. 그 참고 표시, 단순 위헌 표시되어 있는 거. 옛날에는 일부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 또는 일부를 갖다가 옛날 판사들이 악용을 했다고. 그 부분이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아이 이런 것도 보지 마라. 판결의 공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것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가지 제도만 좀 보면 된다. 누범하고 유예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가석방 제도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보자. 누범 아까 말했죠. 그림으로 요건만 체크하면 됩니다. 누범 싹을 누자지. 아니 범죄 한번 저지른 놈 A 범죄 저지른 놈 뭘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콩밥을 먹이고 반성하라고 했건만 얘가 만기 출소 딱 하자마자 초단기 갔네. 초단기를 갖다가 우리 법조문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만기 출소하자마자 초단기 3년 내에 또 비범죄를 범한 거야. 근데 만약에 비범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할 때 얘는 이제 똥된다.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가 돼요. 곱하기 2면은 뭐야? 2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범제도다. 자, 누범 두 문자로 요건 암기합시다. 금, 삼, 금. 금, 뭐겠노? 금고. 즉, 누범이 되려면 일단 요 A범죄, B범죄 앞에 저지른 요 A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요 A범죄를 우리는 전범 이렇게 표현하자. 이전의 범죄. 근데 그 전범은요, 금고 이상 정가. 그러니까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그 전범이어야 돼. 벌금은 안 됩니다. 뭐 자격정지도 안 돼. 반드시 금고 이상이어야 됩니다. 금고 이상 형 받고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콩밥 먹으면서 살다가 만기 출소해야 돼. 만기 출소하고 3년 내에 또 비범죄를 범했는데 요 비범죄도 역시 마찬가지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는 누범 아닙니다. 금고 이상 선고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한번 보자. 35조 금고 형한편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 종료는 동그라미. 만기 출소지 뭐. 종료하거나 면제는 의미 없다. 만기 출소하고 똑같은 말.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현관편 3년 현관편 이거죠 이거. 3년 내 금고 현관편. 금고 이상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자, 금고 맨 앞에 금고에다가
전범이라고 적어라. 그 다음 뒤에 3년 이후에 3년 내 그 뒤에 있는 금고 밑에다가 후범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요 후범의 법정형 곱하기 2 한다 이겁니다. 2번 봐봐라. 누범의 형은 그제 정한 형의 장기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단기는 놔둔다 이 말이네. 장기를 2배 형광펜.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자.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단기는 몇 개월? 1개월. 그거는 손 안 돼. 장기 10년 이거만 손대. 곱하기 2. 됐지? 그냥 여기 전부입니다. 예, 여기 전부. 그 다음 누범하고 상습범은 다르다. 간다 다르나? 다르죠? 예. 그 밑에 봐봐. 동그라미 3번만. 누범 상습범 옆에다 적어라. 무관. 딱 그게 답입니다. 이 말은 자 아까 봐라. 각, 턱, 누, 법, 경, 작 이 순으로 가중강경한다고 했잖아. 뭐 산수 계산한다고 했잖아. 근데 각칙 가중 사유 상습범이라고 했지. 보통 2분의 1. 그럼 만약에요 이 비범죄 상습범이다. 근데 비범죄 상습범을 요 누범 기간 안에 범했다. 그러면 똥된다. 똥돼. 제일 처음에 2분의 1 뭐 15년이 되면 15년.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없고 누범 뭐가 돼? 곱하기 2 몇 년? 졸제 30년이 돼버려. 알겠지? 예.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상습범하고 누범은. 넘어가지. 그 다음 예, 보지 마라. 나머지 안 노는 게 더 많아. 안 노는 게. 그리고 나중에 몇 개의 잘 기출되던 판례들만 접수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 집행유예 선고유예. 오늘 딱 또 맞추겠네.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인데 집행유예 한번 보자. 유예라는 말 들어봤죠? 유예자가 들어가는 처분이 두 가지인데 뭐 당연히 공통점은 교도소에 안 보낸다라는 거. 아주 이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안에서 이제 유예 처분을 해주는데 뭐 집행유예 처분하고 이제 뭐고 선고유예 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 대충 유예는 왜 합니까? 자꾸 질문들을 해가지고 유예제도에 이제 취지를 갖다가 내가 언급해 줄 거야. 자, 얘가 절도죄를 저질렀어. 그것은 사실이야. 그것은 사실인데 얘가 보니까 초범이야. 그리고 절도를 저지른 그 동기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프신데 자기 어머니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야. 근데 판사가 보니까 너무 착해. 그럼 이런 애를 원칙대로 원추위, 길태, 이 미친놈들 있잖아. 이 미친놈들이 있는 교도소로 유죄 판결 선고해가지고 보내버리면, 원칙대로 보내버리면, 이 착한 애가 만기 출소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서 나오겠냐? 알지? 그냥 악마가 돼서 나올 거야. 얘들한테 배워가지고. 차라리 그러느니, 한번 봐주는 게 낫겠지? 진짜 착한 애다. 그 다음에 뭐 절도 동기도 보니까 아주 뭐 자기 어머니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착한 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 그러면 판사가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서 악마를 만드는 것보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선인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유예 처분이야. 근데 그 요건들을 한번 보자. 집행유예 요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개정 자료 한번 펼쳐보시죠. 집행유예. 그 비교되어 있는 것 있지? 한번 봐봐. 이게 개정됐어. 62조 집행유예 요건 봐봐.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만 집행유예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3년 이하 징역 금고. 근데 개정된 거 한번 봐봐. 뭐라고 됐냐? 징역 그 3년 이하는 똑같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뭐라고? 벌금이 들어갔지. 벌금에다가 현관펜. 요게 아주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왠 줄 아냐?
옛날에 집행유예는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무조건 실형이야. 무조건. 그런데 이제 막 학자들이 맹변하는 거지. 야, 왜 징역 금고만 집행유예하고 왜 벌금은 집행유예 할 수 없도록 돼 있냐. 그렇게 억수로 학자들이 비판했는데 이번에 그 비판을 받고 이 벌금을 갖다가 개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책을 한번 보자. 2항 두 번째 줄 봐봐. 뭐 정상에 62조 1항이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형한편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에다가 형한편. 요 기간이 바로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요 기간 범위 내에서 누가 판사가 재량껏 정합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걸. 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런 말 들어봤지? 너는 원래라면은 교도소에서 징역 2년을 살아야 되지만은 네가 보니까 참 뭐 반성하는 것 같고 또 뭐 동기를 보니까 어머니 약값을 뭐 구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봐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바로 유예기간입니다. 근데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봐봐. 형한편 1년에서 5년 사이 범위 내에서 누가? 판사가 재량껏 정합니다. 이거는 판사가. 됐지? 뭐 그 정도. 다만 이거는 뭐 결격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자. 그 근고의 다만 이거는 절대 집행유예 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결격 요건이라고 적어라. 다만 밑에다가 결격 요건. 근데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 그냥 딱 하나만 딱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간편. 근고 이상 형을 선고한 자 형간편. 판결이 확정된 때 형간편. 그 다음에 때 밑에다가 적어라. 후.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 이렇게 기억해라. 네 번째 줄 범한죄 형간편. 그림으로 기억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머지 숫자는 즉 내가 언급하지 않은 숫자는 절대 신경 쓰지 말 것.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유예 안 돼. 갑이라는 애가 전범 A 범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근고 이상. 근데 근고 가지고 장난 잘 안 쳐. A 범죄 범했거든. A 범죄 판결 확정이 돼요. 됐지? 그 다음 요 판결 확정 후야 A 범죄 판결 확정 후에 이놈의 자식이 또 B 범죄를 범한 거야. A 범죄 판결 확정 후 또 B 범죄를 범했어. 만기 출소 후에. 요 B 범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럼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 A 범죄 범하기 전에 C 범죄를 범했대. 누가? 갑이라는 애가. C 범죄를. 근데 이제 아까처럼 수사관들이 이 C 범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발견하지 못하고 A 범죄만 공소 제기되어서 A 범죄에 대해서 일단 판결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C 범죄가 나중에 발각된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걸 공소 제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자. 이게 좀 어려운 판례다. 요거 집행유예 OX. 빨리 말해라. 후. 예, 후. 여기. 집행유예 OX.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 판결 확정 후 범한 범죄가 아니잖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 근데 실제 출정 어려울 거다. 그 정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형을 병가. 형을 병가 밑에다 적어라. 두 개의 범죄. 병가라는 것은 이제 그 실체적 정합으로 범했다라는 말이다. 그 병가 밑에다가 두 개의 범죄.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얘가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뭐 A 범죄, B 범죄를 동시에 이렇게 저질렀대. 근데 이제 A 범죄는 징역 1년. 그 다음에 B 범죄는 뭐 벌금.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네, 이렇게 선고하는데 두 가지 범죄지. 이렇게 두 가지 범죄일 때는 갑이 한 개의 범죄는 반성할 수 있고 한 개의 범죄는 반성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범죄 중에 한 범죄는 반성한다 싶으면 이 경우는 집행유예 가능하고 이거는 다른 나머지 범죄는 반성 안 한다 싶으면 이거는 집행유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실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근데 이건 안 돼. 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갑은요 A 범죄 하나만 저질렀을 뿐이야. 근데 판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A 범죄 이거 징역 1년감인데 니 보니까 징역 1년 중에 6개월은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집행유예 해줄게. 근데 A 범죄 중에 한 개 범죄인데 6개월은 반성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집행유예 안 할란다. 실형할란다. 이거는 가능 불가능. 이거는 절대 안 돼. 요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범했을 때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예.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전부 판례 몇 개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 절대 보지 마라. 예, 절대 보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394페이지 그 뭐 보관차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 법조문 간단히 보고 선고유예 가석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돼야 되겠다. 또 시험도 쳐야 되니까 1시간 역시 딱 채우게 되네.